고3 미적분. 벼락치기. 7차 학습지 13번 13번 자, 문제 보세요. 그냥 그 값을 갖지 않도록이잖아, 그지? 그냥 미분해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어야겠죠. 그리고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 이런 거 좀 체크 좀 미리 하고 있고, 뭐 대부분이 정의역 문제가 불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또 어려운 문제는 정의역 좀 봐줘야 되는 문제 있으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봅니다. 자, 속미분 하시고, 자, 요건데요, 뭐 무작정 0이라고 풀지 마시고 부호 변화, 이거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기도록이야. 부호 변화가 생기도록 생김. 자,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문제를 풀 때는 도함수가 0 되는 것만 무작정 구하지 마시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 근데 x가 0보다 크잖아, 그지?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일 거야, 그지? 여기서 x분의 2로 좀 묶어줄게요, 그죠? x분의 2로 묶어주면 ln x 마이너스 2ax 제곱이 되겠다. 2는 사라지고 ax 제곱이 되겠지, 그지? 자, 일단은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 필요하네요. 얘는 절대로 0이 되지 않고 항상 플러스죠, 그죠? 그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기기 위해선 이쪽에서 뭐가 생겨야 돼? 부호 변화가 생겨야 돼. 그러니까 대소가 바뀌어야 된다고. 교차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로 관찰한다면 y는 ln x라는 그래프랑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x는 0보다 큰 쪽에서 뭐가 돼야 돼? 부호 변화가 생긴다. 대소가 바뀐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은 이 부호 변화라는 부분이 부호 변화라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눴을 때 뭐가 된다? 대소 비교가 된다. 그러니까 부호 변화는 대소가 바뀐다. 즉 뭐가 된다? 교차한다. 접하지 않고 크로스한다고. 크로스. 자,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각설해 버리고 x분의 쳐다볼 필요도 없고 그냥 y는 ln x랑, 그지? y는 ln x랑 저 2차 함수와 그 교점의 개수, 그지? 교점의 개수가 바뀌도록만 내가 이제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ln x 그래프는 이제 확정된 그래프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확정된 그래프니까 뭐 고민할 게 없고, 그지? 그러면 y는 ax 제곱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꼭지점이 0,0이고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위로 블록이죠, 그죠? 위로 블록, 그죠? 그럼 위로 블록일 때는 좀 교점이 생기니까 요거 좀 크로스가 됐잖아요, 여기 부분에서, 그지? 이런 크로스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그 값을 갖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가요, 그 값을 갖지 않도록이었네. 그럼 대소 비교가 생기면 안 되고 크로스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a가 지금 음수일 때는, a가 봤잖아, a가 음수일 때는 무조건, 그죠? 여기는 감소 구간이고 이 ln x는 증가 구간이기 때문에 증가와 감소가 만나면 크로스가 생기죠. 그러니까 a가 음수이면 안 되겠네, 그지? 그럼 a가 양수인 경우를 좀 볼까요? a가 양수면요, 뭐 이렇게 이차 함수가 뾰족하게 나올 수 있죠. 좀 이거 괜찮죠? 좀 두 개가 교차가 되지 않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a가 좀 큰 양수일 때는 뾰족하게 나올 거야, 그죠? 근데 a가 좀 작은 양수일 때는 좀 이렇게 누워버린다고 친다면, 점점 a가 작은 양수가 된다면 이렇게 돼버리면 크로스가 몇 개 나와? 두 개가 나오니까 극대 극소가 두 개 나올 거란 말이지. 결론적으로 그 값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될까, 얘들아? 여러 가지를 관찰해 봤더니 그 값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죠? a가 양수면서 이렇게 안 만나거나 접할 때까지는 괜찮지 않나요? 접할 때는 비록 그 값이 0이 도함수가 0이 되긴 하지만 대소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멈칫, 그죠? 도함수는 0이지만 그 값이 아닌 형태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래서 결국 a의 최소값은요, 양수인 최소값은요, 뭐가 돼야 돼? 접하도록으로 돼야 돼. 접하도록, 그지?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접선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하면 이 문제는 이거예요. y는 ln x랑 y는 ax 제곱이 x가 0보다 크고 a가 양수일 때 접하도록입니다. 그럼 뻔하죠, 뭐, 그죠? 두 곡선의 접할 조건이 뭐야? 접점 좌표로 x는 t라고 놨을 때 t에서 뭐가 같고? 함수값이 같고, t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연립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연립을 해주면 t를 곱해주면 2at 제곱이 1이 나오죠. 그럼 at 제곱이 2분의 1이 나와, 여기가, 그지?
여기서 봤잖아 요거. 여기가 2분의 1이네. 그럼 t는 얼마가 되는 거야? t는 2의 2분의 1 제곱이 나올 테고, 그럼 여기다가 요걸 쑥 집어넣어 버리면 a 곱하기 2가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a는 2분의 발음 잘해야죠. 2분의 1입니다. 4분의 1 아니고요. 2분의 1 최소값이. 그럼 여기 답이 있네. 그지? 할만하죠? 다음 문제 할게요. 7차 학습지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가 좀 고급 문제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제대로 풀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설명할 내용이 있으니까 이번에 14번 문제를 떠나서 14번 문제에서 설명할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일이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그지? 외우세요. 외워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잘 봐. 14번 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상식이라고 할게. 상식. 우리가 알아주고 시험 시간에 알고 들어가야 되는 함수의 성질. 1차 함수와 사인, 코사인 함수의 이 그래프 또는 뭐 이게 사인으로 바뀌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함수의 극대극소에 가질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극대극소를 가질 조건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 이런 문제 한 문제 이번에 프린트에 좀 있었는데. 자, y는 ax는 직선이죠, 직선. 그죠? 그리고 사인, 코사인 함수는 대충 이렇게 뭐 진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나오는 이런 곡선이잖아, 그지? 그럼 두 개를 뭐 더하거나 뺐어요, 이렇게. 빼도 되고 더해도 되고, 그지? 이런 느낌인데,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y는 x를 마치 이제 x축처럼 생각을 하시면요, 이 y는 x 위에 그 ax 그래프죠. y는 ax 주변을 요런 진폭으로, 그죠? 와리가리 합니다, 그래프가. 그러니까 뭐 여기서 0 되는 순간들 있잖아, 그지?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0 되는 순간은 정확하게 x축을 바느질할 겁니다. 이런 느낌대로,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이해 갔죠? 이렇게, 그지? 예,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 정도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기 0 되는 포인트가 뭐, 그지? 4개 정도 내가 그려본다고 쳤을 때,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어떠한 케이스는 그래프가 되게 이렇게 좀 볼륨감 있게, 그죠? 좀 오목볼록 하면서 이렇게 좀 이쁘게, 그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떠한 경우는 되게 밋밋하게 이렇게 얇게, 그지? 얇게 얄쌍하게, 얄쌍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떠한 경우는 약간 너무 볼륨 있지도 않고, 그죠? 너무 얄쌍하지도 않게 적당히 이렇게 약간 어설프게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알아야 돼요. 공부했으면. 이건 얘는 극값을 가져요. 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존재도 하고요, 또 그런 값들에서 극값도 존재합니다. 얘는 f'x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고로 극값도 없어요. 근데 얘는 f'x가 0이 되는데 극값은 없어요. 멈칫이라고 하죠, 저는 이런 거. 극값 없습니다. 도함수가 0이 됐지만 부호가 바뀌지 않아서 그저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쉬었다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 있잖아, 3차 함수에서. 나는 얘를 멈칫이라고 해. 멈칫. 살짝 멈췄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멈칫 나오는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꽤나 나오거든. 이런 조건들이. 지금 여러분 학습지에 2문제가 3문제 나왔어요, 그런 문제가. 그럼 조건이 뭐냐면 그냥 개수 보시면 돼요, 개수. 그러니까 얘는 y는 ax잖아. 얘는 b 코사인 사인이잖아, 개수가. 보면 알겠지만 이 직선이라는 건 선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성질이요. 그리고 이 그 사인 코사인은 굴곡이 있는 함수니까 그냥 극값을 갖는 성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성질, 직선은 뻗어나가는 성질, 그죠? 예, 얘를 선형성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그 뻗어나가는 직선의 성질의 크기가 절대값 a예요. 또 코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가 극대극소를 가지려고 하는 건 파워, 그 에너지가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b.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예를 들어 극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극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극값을 가지려고 하는 이 힘이 더 세다는 얘기야. 그럼 개수 비교하시면 돼. 이해갔니? 그럼 여기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그죠? 두 번째는 직선의 성질이 더 세다는 얘기죠. 예. 쭉쭉쭉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고 극값은 없다는 얘기는, 예, 직선의 성질이 더 셉니다. 절대값 취해서. 마지막 거는 뭐야? 약간 힘의 균형이 생긴 겁니다.
같을 때는 도함수가 0이 돼요. 하지만 극값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주의사항 하나 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 활용을 하려면 좀 써봐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게 2x 더하기 3 코사인 x야. 그럼 극값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요거 2잖아, x 앞에 있는 개수가. 여기 3이니까 얘가 힘이 세죠, 코사인이. 그지? 그럼 극값을 가져요. 이런 느낌으로. 그지? 대충 알겠죠? 이게 마이너스 3에도 극값 가져요. 그런데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본값을 나는 요런 거로 봤거든. 기준이 x거든요, x. 여기 요거 봐봐, 요거. 같은 x일 때 기준이에요. 또 무슨 말이냐면 y는 뭐 3x 플러스 2 코사인 2x x, 그지? x 2x라고 할까? 자, 이 극값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뭐 3이랑 2를 비교하면 안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기준을 맞춰 놔야 되지 않을까? 이거 2x잖아, 기준이. 그러니까 얘가 이제 2x 곱하기 2분의 3으로 해야죠. 더하기 이 안에 있는 거 건드리지 못하니까. 복잡하니까, 그지? 그럼 직선에 대한 선형성에 대한 파워는 2분의 3이고, 그죠? 사인 코사인에 대한 파워는 2니까 여전히 얘가 더 크죠. 극값 가져요, 이 그래프.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을까? 이거 나오면 바로바로 풀어버리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14번 문제를 좀 볼게요. 14번 문제. 상식으로 설명하고요. 14번이 본론인데, 14번이 이 그래프가 좀 복잡해요. 그죠? 2차 함수인데, 얘가 복잡하기보다는 이 GX가 난리가 나죠. 여러분, 이거 함수에서 대입해서 막 지금 뭐 미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수학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fx를 그냥 2차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역이 이렇게 봐요. 그리고 얘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fx 자리에 그지? hx라고 하나를 만들어 3x 더하기 4 코사인 x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보조함수를 하나를 좀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상상도 못하진 않겠죠. 그죠? 네, 그러면 gx가 정의가 돼버리잖아. 아, gx의 그래프는 이 hx에다가 fx를 합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극소값의 개수만 카운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근데 합성할 때 식으로 합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에 합성하시면 돼요. 그래프에 합성. 그래서 fx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2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없잖아요. 자, 여기 꼭지점이 1이고요 0하고 2가 돼버린다고 치면요 2 집어넣으면 6파이까지 올라가네. 그치? 대충은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6파이가 되네. 자, 등호가 없어요. 빈칸입니다. 됐죠? 이게 fx 그래프고요. 맞죠?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인 3x 플러스 4 코사인 x 그래프를 나는 그릴 거거든. 이해 갔어요? 그 그래프는 대충 그려도 괜찮아. 아까 이거 극값 나온다고 우리 판단할 수 있었잖아. 맞아? 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대충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코사인에 0 되는 값은 2분의 파이, 뭐 2분의 3파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넉넉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있을 거고 여기가 2분의 파이도 있을 겁니다. 2분의 3파이 이런 게 바느질 포인트야. 그죠? 넉넉히만 대충 그리면 됐죠? 하나만 더 그렇게 2분의 5파이까지. 그죠? 그럼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은 코사인의 부호를 보면요 여러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이 플러스잖아. 그지? 그럼 그래프가 여기는 위쪽에 있고 여기는 아래쪽에 있고 바뀔 거 아니야. 대충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밋밋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야 돼? 볼륨감 있게. 그래서 좀 볼륨감 있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그리면 좋지. 그지? 근데 이 초록색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다? hx 그래프다. 할 수 있잖아. 미분 안 쓰고도. 빠르니까 편하다 이거죠. 미분 쓰는 것도 나아요. 미분 쓰긴 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미리 내가 여기 그래프를 좀 설명을 할게. 얘들아, 여기 부분 필요하긴 한데 얘가 극값을 갖는 여기 0 주변에서 처음 값에서 여기 사이에서 요 극대가 나오고 극소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극대값 포인트가 대충 어딘지 좀 볼게요. 잘 봐. 그 미분하면 되지. 아, 미분이 뭐 어렵나? 그러면 sin x는 4분의 3이 나오는 거고, 그죠? 대충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범위에서 sin x 그래프가, 그죠? 4분의 3이 나오는 부분을 대충 찾으면, 그죠? 이게 0이고 음수 쪽은 아예 4분의 3이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보시면요 여기 2분의 파이보다 왼쪽이죠.
0보다 크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충 0이라고 치면은, 그죠? 0이 좀 가운데 있어야겠네. 0이라고 치면은 0보다 양수 쪽에서 극대가 나오네. 그리고 다음 요게 근이, 그죠? 교차되는 근이 극값이니까 여기가 되겠네. 2분의 파이보다 큰 값.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됐죠? 예, 요게 하나만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gx 그래프를 그릴게요. 정말 그릴 겁니다. 고1 때 했던 거 쓸 겁니다. 고1 때. 지금 여러분들의 고3의 이과 친구들 논리력이면 고1 때 합성함수 그래프 씹어먹거든요. 할 수 있다 봐요. 자, 순서가, 그죠? F를 관찰한 다음에 H까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FX부터 관찰을 하자. 범위가 요게 그래프를 관찰하면 증가함수를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그죠? 얘는 6파이 등없죠. 6파이에서 1일 때 0으로, 그지? 맞죠? 위치가 좀 틀렸네. 얘가 x의 범위가 되는 거고, 얘가 fx가 되는 거죠. 그죠? 또 0에서 2까지 가면 6파이로 올라가죠. 바로 등없어요. 자,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 gx 그래프는요, h 합성 f거든. 그러니까 hfx인데, 그죠? 얘가 지금 새로운 x가 되는 거잖아. 얘를 x라고 놔버리면 hx가 되는 거잖아. 그죠? 이 hx 그래프로 그리자고. 그죠? 그럼 요 값이 이제 x의 값들이 되는 거잖아. 얘도 0도 x값이고 대문자 x값. 자, 그릴게요 그냥. 그죠? 예, 그리면 될 거죠. 자, hx 그래프 어딨어? 여기 있잖아, 여기. 그죠? 근데 6파이에서 0으로 감소했네. 오호라. 그죠? fx가 6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인데 6파이면 훨씬 크잖아. 그래서요, 그래프를, 자, 그냥 그릴게요. 다 그리겠습니다. 6파이 멀지 않거든, 그렇게. 한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한 3주기 정도만 때리면 돼. 그리고 여러분 추리하는 것보다 그래프 그리는 것이 빨라. 왜? 우리는 그냥 y는 3x 주변을 와리가리 할 거기 때문에 넓게 내가 그릴게요. 지금 여기 부분이야, 이게. 자, 처음 출발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 그죠? 여기가 파이 2분의 3파이라고 할게요. 여기 두 칸씩 그냥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그지? 점점점. 너무 넓다. 잠깐만. 이렇게 점점점 하시고요. 이 뒤쪽에 6파이잖아. 6파이 근처 볼게요. 6파이 근처에서 이제 2분의 12파이니까 2분의 9파이.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1파이. 그 다음에 2분의 13파이죠. 여기 이렇게 할게요. 가운데는 대충 예상할게요. 그죠? 짧게만. 좀 좁게. 2분의 3파이. 여기가 2분의 5파이라고 하고, 여기가 2분의 7파이라고 하면 되죠. 간단하게 이렇게. 자, 그래프 그릴게. 이런 점 다 지나요. 그죠? 다 지납니다. 반응될 포인트고요. 위아래 포인트를 자르면 여기 위로 올라갔다가, 근데 아까 말했잖아. 0일 때 0을 하나 딱 거주시면 미리 걷잖아요. 그지? 그 값이 어디서 만들어져? 오른쪽에서 만들어지죠. 이렇게 약간 치우쳐서. 그지? 극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와리가리 반복해. 극값 나오게. 이렇게. 여기서도 센터가 6파이가 있겠죠? 거기서 오른쪽에서 극값이 형성된다는 거 똑같이 봐주면 되죠. 주기함수니까지. 자, 이렇게 봤어요. 됐죠?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6파입니다. 그냥 그렸어. 그리는 게 빨라요. 그럼 됐죠. 자, 봅시다. 6파이에서 0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내리막길이겠죠. 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죠? 여기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관찰을 할게요. 내리막길 가면서, 얘들아. 그럼 내려오면서 극소값 하나 나오고, 2개 나오고, 3개 나오고,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그죠? 이런 모습이죠? 됐어요? 그럼 확정된 극소가 몇 개 나오냐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하나, 둘, 3개 나왔어, 일단. 여기서 일로 올 때, 3개가 나왔는데, 여기 부분을 잘 봐줘야 돼, 여기 부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이게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 끝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뭐, 여기서부터 막 내려오서,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끝난 모습이야. 살짝 올라가다가 여기서 끝. 그지? 그리고 다시 이제 어떻게 보는 거야? 다시 x의 범위가 0에서 6파이로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 네, 그래서 이번에 극소가 또 몇 개 나오는지도 세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또 하나, 둘, 셋, 그지? 여기서 멈추죠. 여기는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3개 나오네, 그지? 그래서 그 값이 7개인데요, 그죠? 함정이 하나 있죠, 여기 부분은 이게 끊어지는 부분이 여기였기 때문에, 그죠? 내려올 때 감소했다가 올라갔다 살짝 내려오다가, 그지? 이렇게 왔다가, 그지? 이게 뒤집어지는 모습이니까, 이게 이제 반대 모습이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다시 이 순서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자동방으로 뭐가 나와? 추가적인 극소 1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7개가 돼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식 거의 안 썼어요, 저 지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면? 넘어갈게요. 자, 7차 학습지 19번 문제 갈게요. 19번 문제. fx 그래프가, 자, 이 문제가 재밌더라고. fx가 이차함수야. 저는 이런 미적분 쪽에서 일정 수준의 이상의 문제를 풀 때는요, 웬만하면 그래프를 좀 그리는 편이거든요, 미리.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그죠? 아래로 블록이고, 아래로 블록은 이차함수고 지수함수잖아.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최고차 플러스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차함수가 3가지가 있지, 그죠? 일단 식으로 하기 전에. 근데 지수함수 곱하기 지수함수는 그냥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감수함수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랑 곱해져 버리면은, 함수를 곱할 때는 포인트가 여러분 0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죠? 곱하면 0이 그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양수고 음수고 양수고 얘는 계속 감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수함수가 심히 나중에 무한 들어가면 엄청 세지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첫 번째 케이스는. 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0이 되는데, 그죠? 부가 양수 0, 0이잖아. 그러니까 내려가진 않고 이렇게 갔다가 또 그 지수함수 심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죠? 세 번째 그래프는 다 양수야. 부가 0이 되지도 않아. 근데 어쨌든 여기는 감소를 같이 심 넘어서 감소가 되겠지만, 여기 주변에서 어떻게 예상하다 보면은 적당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지? 여기까지는 뭐 나는 잘 모르겠어. 이건 A, B 값을 봐야 되지만, 요거 두 개는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죠? 네, 0이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총 3가지 상황을 나는 예상을 하고 있어.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식을 보자마자 A, B께서 관계없이 가능한 케이스를 좀 분류를 해야 되는데, 답이 뭐가 될 것 같네, 얘들아? 당연히 이 나조건을 보세요. 절대값 fx 나왔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대충 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이해 갔죠? 그래서 얘로 놓고 풀어볼게요, 한번. 이해 갔죠? 그래서 일단 2차 함수 그래프가 기본적인 가정을 뭐로 했냐면, 서로 다른 두 군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서로 다른 근 알파 베타가 나왔다고 칠게요. 다시 한번 상황을 그래프 그리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곱함수 그래프는 알파 베타에서 부호가 바뀌죠. 무조건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에서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일 거야, 그지? 얘가 알파 베타니까 얘도 알파 여기 베타가 되고,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인데, 절대값 fx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절대값 fx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양수는 그대로 나오고, 양수는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죠, 그죠? 그럼 뭐가 돼? 알파랑 베타가 뭐가 돼? 극값이 돼버리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또 새로운 극값이 되죠. 감마랑 델타라고 해버린다면, 그죠? 따라서 절대값 fx의 그래프의 극값 x값들은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이해 갔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fx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자, 미분했어. 이게 미분한 모습이야, 그지?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첫 번째 알파 베타는 무슨 근이에요? 여기 알파 베타는요, 여기 2차 함수, 그지? 이거의 근이죠. 그럼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거의 근이, 그죠?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고, 두 번째로 얘들아 감마 델타라는 거는 지금 원래 여기, 그죠? 새롭게 형성된 도함수의 근이잖아. 이거의 근이잖아, 이거의 근, 그지? 그럼 감마 더하기 델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거든요. 그럼 더해요. 왜? 극값을 갖는 x값들의 합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끝났네. 오, 쉽다, 그지? 그런데 이거 풀면 a가 정수가 안 나오거든.
말이 안 되죠. 지금 뭐 답이 나올 수 있는 유력한 상황은 지금 이쪽인데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정수가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그죠? 이 상황이 아니더라고. 그럼 이 상황이겠지. 둘 중에 하나, 그지? 그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은 절대값의 의미가 없어요. fx 태생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죠? 절대값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 번 봤는데,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낚시 문제.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돼야 되냐면, 그죠? 이 문제는 일단은 x제곱 ax 플러스 요 안에 있는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x보다 붕 떠 있거나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맞죠? 또는 뭐 이렇게 뭐 둘 다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지수 함수는 계속 감소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그랬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곱한 함수가, 그죠? 지수 함수랑 곱해지면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죠? 또 이거는 아예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지? 얘 0으로 가겠죠. 아주 0으로 가겠지만 정무선이니까. 이해 갔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나오는 요 극값들 있잖아. 이 극값들은 그냥 도함수가 0 되는 값들입니다. 얘가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죠? 이 근은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방정식에서 아까는 지금 여기서 절대값 때문에 원래 그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접해서 올라가서 극값으로 작용했잖아. 여기는 부호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근 또는 허근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우린 도함수만 쳐다보면 돼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뭐 있어? 도함수 두근에 하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알파라고 하고 다시 감마 베타였나? 도함수 0 되는 거? 예. 여기를 감마라고 하고 델타라고 한다면, 감마 더하기 델타가 얼마 되는 거야? 감마 더하기 델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3이 된다는 얘기죠. 끝났죠. a는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럼 조건이 뭐가 있냐고? 또 조건 또 있어야죠. 무슨 조건? 첫 번째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나올 조건이 뭔데? 이 안에 있는 2차 함수가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붕 떠 있거나 접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a제곱 빼기 4b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숨어 있는 거고요. 또 뭐가 돼야 돼? 여기서 나오는 2차 방정식 있잖아.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근 2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서로 다른 도실근으로.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되죠. 크다. 이게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냥. 그럼 여기에서 풀면요. a가 얼마가 나오냐? a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지? 그럼 여러분 a에다 마이너스 1을 좀 집어넣으면요. 그죠? 1 집어넣어. 그러면 1은 4b가 되겠다. 그지? 또 여기다 a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9 빼기 4에 1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그럼 5 빼기 4b가 0보다 크다. 그죠? 4b는 5보다 작다. 그럼 b는 정수니까 b가 1분이 안 되겠네. 그지? b가 2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b가 0이 되지 못하잖아. 그지? b는 1분이 없네요. 예, 이렇게 판별식으로 끝나버렸네.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니까 이제 fx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가요? 2의 마이너스 x, 그지? 이렇게 되네. 그지? 그랬을 때 f10 물어봤나? f10은 91 맞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7차 학습지 문제는 끝. 자, 이어서 바로 8차 학습지로 가 봅시다. fx가 앞에서 문제랑 비슷하죠? 뭐 지수함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뭐 요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그지? 이게 0이고 이게 a가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그지? 곱하기죠? 대충 그래프 그려볼게. 대충. 오케이. 그러니까 미분을 안 쓰더라도, 미분을 쓰면 정확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개형은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곱함수기 때문에 뭐 0은 곱해도 0이겠죠. 그 부호를 보시면 여기는 얘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부호가 전적으로 얘 따라 갈 겁니다. 이렇게. 그지? 여기 양수, 음수, 양수가 될 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극한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이 되고 얘는 무한대가 되는데, 그죠? 지수함수가 힘이 세니까 0으로 갈 겁니다. 또 마이너스 무한대는 둘 다 무한대이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모든 정보를 내가 기입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아마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식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죠, 기본. 자, 첫 번째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접선 문제. 접선과 교점, 접선과 원함수 이 관계, 교점의 개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나오죠. 그죠? 사실은 여러분 저기 이계도 함수라고 말하면 이계도 함수 f2'x 얘는 뭘 말해주죠?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곡선의 요철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고요. 또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점이라든지 위로에서 아래로 바뀌는 이런 점들을 우린 변곡이라고 불러. 변곡점, 그지? 맞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변곡점에 관한 문제 유형이 많이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생겼어요. 트렌드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무슨 트렌드가 생겼냐면은 하나의 기준선을 만들어 줄게요. 하나의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3차 함수처럼 하나 그려 볼게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극대가 있으니까 위로 블록일 테고 여기는 아래로 블록일 겁니다. 그럼 어딘가에 변곡이 있겠죠. 자, 그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내가 그 기준선으로 한번 내가 그려줄게. 여기에서의 접선 기준선이야 이게. 여기에서 변곡에서의 접선입니다. 됐죠? 그리고 잘 봐.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 그지? 어때? 위로 블록일 때는요, 당연히 그려보면 알아요. 접선이 항상 곡선보다 위쪽에 놓여요. 알았니? 반대로 아래로 블록일 때는요, 접선이 곡선보다 아래쪽에 놓입니다. 이게 성질이에요. 위로 블록과 아래 블록의 성질은 접선의 위치를 보시면 돼요. 접선의 위치. 알겠니?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접선이 여기 쭉쭉쭉 위에 있다가, 그죠?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죠? 아래쪽으로 가는 게 보이잖아. 상단에 있다가 하단으로 바뀌는 그 통로가 변곡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변곡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죠?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보면 확대해 본다면, 그죠? 계속 접선이 위에 있다가, 접선이 조금이라도 위에 있어, 이렇게, 그지? 접선이 위에 있다가 이 변곡 지날 때는 위 아래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죠? 여기는 접선이 아래쪽에 있는 거고 여기는 곡선보다 접선이 위쪽에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반반의 성질을 가져요. 그리고 여기를 통과해 버리는 순간, 그죠? 여러 데에서 접선은 이런 식으로, 그지? 예, 이렇게 음수로 아래로 블록일 때는 곡선보다 아래로 깔려버립니다. 그래서 변곡이라는 게 접선 문제랑 꽤 많이 나와요, 요즘에.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접선이 위에 있으면 위로 블록입니다. 접선이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블록이에요. 일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내가 풀어볼게요. 자, 이 그래프 있죠? 대충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대충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오고 극수 있으니까, 또 여기는 대충 위로 블록일 겁니다. 극대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갈 때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이 바뀐다는 얘기잖아. 어딘가에서, 그지? 있어요. 또 여기서도 위로 블록으로 계속 내려간다면 점근선이 안 나오고, 그죠? X축을 쭉 내려갈 텐데 얘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점근선이 X축에 나왔던 얘기는 여기도 어딘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부분이죠. 바뀐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변곡이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도 변곡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 이기점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해 갔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관찰을 해보면 이게 뭐예요? fx 이꼴, 그죠? 이거 lx죠, lx. 여기 이 부분이 뭐야?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지금, 그지? 맞아? 맞잖아요. 기울기가 f't일 테고 지나는 점이 t, ft니까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f't가 되고 x-t가 되고 더하기 ft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 맞잖아. 그러니까 너네들 식을 쳐다보는 필요가 없고 식의 의미는 뭐야? 접선이었다, 그지? 그럼 이거의 실근의 개수니까 접선과 이 함수의 교점의 개수에 관한 질문이다. 요런 타이밍에 뭘 쓰는 거야? 변곡 타이밍이 뭔가 의미를 갖을 거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래프로 내가 먼저 풀어볼게요. 식을 안 풀 겁니다. 적당히 여기 식도 쓰긴 할 건데 이렇게 극소가 나오겠죠, 그죠? 이해 갔어? 여기 극대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변곡이 생겼고, 그지?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위로 블록에다가 어떤 순간에서부터 쭉 아래로 블록으로 바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그래프가 fx다. 동의하죠? 그럼 여러분들 접선을 한번 그려볼까? 접선을 그려. 여기 곡선이 여러 개의 점들에서 여러분이 접선을 쭉 그려가지고, 그죠? 이 fx와, 그지? 접선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보자고. 근데 이 조건을 생각해보면 O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G5는요 x가 5일 때의 접선과 fx의 교점의 개수입니다. lx와 fx의 교점의 개수예요. t는 5에서, 그지? x가 5인 상황에서의, 그지? 그리고 극한이잖아요. 뭐 교점의 개수가 뭐 n개 있겠죠, 그죠? 근데 리미트 t가 5로 갔을 때도 얘도 극한에서의 교점의 개수인데, 보통 여러분 봐봐, 내가 여기에서 접선의 개수를 하나 딱 그으면 접선을 그어버리잖아. 그러면 이 초록색이랑 파란색 함수랑 교점 몇 개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죠? 근데 살짝 얘보다 이 접점을 오른쪽으로 이동 살짝 시켰을 때 여기서의 접선의 개수는 몇 개야? 접선의 그 교점 개수, 여기서 이게 여기라고 치면 여기 말고 오른쪽으로 더 갔을 때, 또 왼쪽으로 갔을 때, 그럼 이렇게 나오니까 얘도 한 개 아니야? 이렇게 나가도 한 개 아니야? 그죠? 살짝 위아래로 x값이 살짝 작게 변동했을 때 접선과 fx의 교점의 개수는 그대로겠죠? 그대로예요. 그대로 바뀔 리가 없지. 살짝 차이 나는데 뭐가 바뀌겠어, 그지? 그럼 더하면 뭐가 돼야 돼? 2n이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근데 이거는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낌 와야 돼. 아, 뭔가 극한일 때 뭐가 바뀌었구나. 어떤 순간적인 어떤 접선과 원함수의 교점의 개수랑 거기에 살짝 이동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이해가? 그럼 바뀌는 부분이 어딘지 찾아볼까 내가? 자, 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연습하시고요.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라고 할게. 접선 걷어, 그지? 그럼 여러분들 뭘 생각하냐면, 여기에서 접점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대충 이렇게 봤을 때, 그죠? 교점의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계속 한 가지잖아, 그지? 여전히 한 가지이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을 때도 이렇게 해보면은 얘도 안 바뀔 것 같은데? 계속 한 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면 좀 특이사항이 어디 있냐면, 당연히 특이사항은 뭐 극대, 극소, 변곡이겠죠. 이런 세 가지가 여러분 주의깊게 봐야지, 그지? 뻔하잖아, 그죠? 예. 뭔가 증감이 바뀌거나 요철이 바뀌는 순간, 그럼 기울기가 여기 극소라고 할게. 이렇게 할게. 정확하게 극소일 때는 교점이 한 개예요. 근데 왼쪽으로 갔더니 교점이 한 개예요. 그죠? 여기 한 개 접점이 없잖아, 그지? 근데 오른쪽으로 갔더니 오, 하나, 두 개가 나오네. 바뀌었네, 그죠? 이해 갔죠? 근데 여기 조건을 보시면, 그죠? 좌극한, 우극한이 일정해야 돼. 극한이 존재하는 얘기는 왼쪽일 때랑 오른쪽이랑 계속 같아야 되거든. 근데 얘는 아니겠죠, 그죠? 한 개이기 때문에도 아니겠지. 한 개이기 때문이기도 아니겠지만, 맞죠? 이거 뭐 두 개 더해서 5가 되진 않잖아, 개수가. 근데 극한이 존재하지도 않죠, 여기서, 그죠? 극한 존재하지 않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좌극한은 교점이 한 개인데 우극한은 교점 두 개 나오니까 극한이 존재하지도 않아. 그래서 얘는 아예 성립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극대는 아닌, 극소는 아닌 것 같아, 얘들아. 이해 갔어? 그러면 이번엔 극대를 볼까요? 극대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천천히. 자, 여기를 볼게. 극대라면 이렇게 몇 개야, 현재? 두 개야, 두 개, 그죠? 근데 얘보다 살짝 왼쪽으로 갔을 때 접선은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 두 개, 똑같네, 두 개, 그죠? 근데 여기로 가버리면은 이렇게 가니까 하나, 둘, 세 개 나오네. 그러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도 달라. 얘는 극한이 없겠다, 그지? 얘도 아니야. 다르긴 한데 얘도 아니야, 그지? 그 다음 타자는 누구 타자? 당연히 우리는 변곡을 봐야죠, 변곡을, 그죠? 자, 변곡을 볼게. 변곡을. 변곡에 내가 볼 때 이 함수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그럼 기준선을 만들기 위해서 변곡에서 접하는 접선을 하나 그리세요. 헷갈리니까 그리세요, 이렇게, 그죠?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타는 그 순간을 그리세요. 자, 이 순간에 몇 개 있어, 교점? 현재 한 개 있습니다. 그죠? 더 이상 교점 안 나오죠. 위를 뻗어봤자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얘보다 살짝 작으면 이쪽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되니까 몇 개 나와? 지금 보여? 하나, 두 개 나오지. 또 살짝 크면은 또 두 개 나오네. 얘는 좌우가 두 개로 됐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되겠고, 그죠? 얘는 2가 되니까 3이 되겠네. 이거 바꿀 수 있겠죠, 3으로. 그럼 3이 된다고 했으면은 그 t값은 여기, 이게 5란 얘기죠. 변곡점의 x좌표가 5란 얘기 인 뜻인 것 같아, 그지?
얘는 아니고 합이 5가 아니니까. 그럼 두 번째 변곡으로 가볼까? 두 번째 변곡. 식으로 안 풀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이것만 원리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그럼 두 번째 변곡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대충 여기서도 내가 기준선 하나 기르시면 할게. 얘가 변곡이라 친다면 변곡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접선이 위아래로 갈아타는 순간이잖아. 그지? 이해 갔죠? 그럼 여기라고 친다면 자 현재 변곡 여기에 대해서 변곡에서의 접선의 교점 몇 개 나와?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한 되니까 얘는 이게 될 거야. 그지? 그리고 이 변곡보다 살짝 올라탔을 때 교점 살짝 올라타면 여기라고 할게.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 두 개 세 개 나온다. 그지? 좌극한은 세 개. 그러면 우극한 볼게. 우극한 좀만 더 오른쪽으로 여기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나온다. 얘는 다 양쪽에 다 3이네. 그지? 괜찮죠? 그럼 5 나오겠다. 그지? 네, 끝.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값은 t가 5라는 얘기가 뭐야? 큰 변곡점 말하고 있는 큰 변곡점. 그죠? 작은 변곡이 아니라 큰 변곡. 얘가 x는 5란 얘기죠. 그럼 변곡점 구하면 되지 이제. 그죠? 끝났어. 예, 이제 이 함수의 변곡점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미분 두 번에서 0 되는 거 찾으면 되지. 자, 첫 번째 미분 할게요. 첫 번째 미분 하면은 돼요. 이게 첫 번째 도함수예요. 한 번 더 미분하면 그죠? 이게 되겠다. 그지? 자, 이거가 5를 근으로 가는 거지. 이기도함수가. 그지? 변곡이 5니까 x에다 5를 집어넣으면 도함수가 이기도함수가 0 돼야 될 거 아니야. 변곡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4a가 되고 미안,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2a 플러스 2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2a가 되니까 마이너스 3a 그지? 플러스 7은 0 a가 3분의 7이 나오네요. 그냥 이계조함수의 근이 5라는 조건을 써서 a는 3분의 7이 나왔어요. 그죠? 네, 됐죠? 그럼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분수가 왜 나와? 이게 되고요. 오케이? 됐죠? 자, 문제에서 이제 뭐 물어봤냐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예요. 그지? 여기 보시면은 그 교점의 개수가 달라. 좌랑 우랑 달라야 돼. 좌랑 우랑 틀린 거. 아까 극대극소에서 그림이 발생하지 않았나? 여기에서 그죠? 얘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한 개 나왔지만 오른쪽 가는 순간 두 개 나왔고 여기보다 왼쪽 가는 순간 두 개였지만 오른쪽 가는 순간 두 개였지만 이쪽 가는 순간 세 개 나왔잖아. 그 극대극소에 관한 얘기겠죠. 극대극소. 그럼 변곡에서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변곡에서는 그죠? 네. 그래서 계산하면요. 극대극소를 만족하는 그죠? k 값은 극대극소의 x 값이 되겠죠. 그럼 극대극소의 x 값은 이 식이 아니었네. 이게 도함수였죠. 이거 그죠? 이거의 두근이 극값이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너무 좁다. 아이고 마이너스 x제곱 네, 이게 f'x입니다. 아까 그죠?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뭐 그냥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 마이너스 a 곱하기 이거지? 함수가 이거의 합이죠? 두근의 합. 극값을 갖는 x값이니까 그죠? 그럼 두근의 합은 a 플러스 2가 되고요. 3분의 7 더하기 2니까 3분의 13 따라서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6 예. 16이 되겠죠. 그죠? 분모분자 해보 그죠? 이런 얘기예요. 쉽죠? 정리 한번 해볼까? 시험이라면 그냥 이 그래프를 미분 없이 그냥 그려버리는 거야. 뭐 미분해도 돼요. 결론적으로 미분할 거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뭐 교점의 개수가 바뀐다. 그럼 뻔해. 이거 극대, 극소, 변곡 요거만 관찰하면 돼. 그지? 그래서 얘가 원하는 게 어딘지 이 변곡인지 이 변곡인지 이 극대인지 이 극대인지를 봤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건 이 오른쪽 변곡이었고 어쨌든 변곡에서 이제 5가 나온 거고 그래서 f2'5가 0이 된다는 조건에서 a 값을 구하시면 되고요. 그죠? a 값 구한 다음에 뭐 했어? 교점의 개수가 좌랑 우랑 틀린 거는요. 그죠? 극대 극소였죠. 그래서 극값을 갖는 x값이 합이니까 f2'이 아니라 f' 이꼴 x0의 두근의 합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선생님께서 숫자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거 네, 숫자 바꿀 수 있으니까 좀 이거는 이런 식으로만 권력을 잡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갈게요.
이거 어려워요. 16번. 아무래도 이제 최상위 과정이다 보니까 뭐 계산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한 다음에 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 그지? 자, 증가하는 fx. 그지? 그러면 f 인버스 x를 내가 잠깐만 g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gx의 전체의 제곱은 x제곱 빼기 5의 제곱이 되겠고, 맞죠? 얘들아, 그리고 증가함수란 얘기는,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감소함수 아니야.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증가함수예요. 기울기가 역수가 되는 거지 부호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gx도 증가함수예요. 됐고요. 여기서 이 gx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애주면 이 gx는, 그죠?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5의 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지? 근데 이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자, 이 그래프를 그리면, 그죠? 뭐 3차 함수 플러스 1 경우 기준 잡으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0, 루트 5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이쯤 될 것 같아. 여기 부분. 감소 구간이겠지? 난 gx는 증가함수라며. 이게 아니고, 아, 그럼 최고차가 마이너스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최고차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이유로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범위에서 gx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의 x제곱 빼기 5가 돼요. 마이너스. 됐죠? 확인됐어요. 증가함수. 또 밑에 것도 다시 할게요. 두 번째 x가 절대값 1보다 클 때, 그죠? 가장자리 범위에서 gx 절대값이잖아. 절대값 풀어버리면 그냥,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2에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그래프도 한번 내가 그려볼게. 여러분, y는 2의 x 빼기 1 플러스 1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이게 전체 범위에서 그래프 그려버리면, 전체 범위에서 그래프 그리면 정근선이 1이면서, 그죠? 증가하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긴 어디가 있을 테고, 그지? 맞죠? 근데 이 상태에서 x에만 절대값 딱 취하는 거 오랜만이지? 그죠? y축 오른쪽 부분을 왼쪽으로 복사하는 그래프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프가 여기 부분이, 그죠? 사라지고 원래 요 부분이 복사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됐죠? 네, 이렇게 돼요. 근데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어. 그지? 또 여기가 마이너스 부분도 그래프 그리면 뒤집어지겠죠?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 가장자리 범위니까 어디만 남냐면요, 여기 부분 남을 거고 여기 남을 거고 여기 남을 거고 여기 남을 거야. 4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증가니까 얘랑 얘만 되지 않을까? 얘는 감소니까 안 되고. 그지? 따라서 gx의 그래프는요, 여기 x가 1보다 클 때는 이쪽이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문제, 그죠? 분석을 하고 들어왔을 거야. 지금 뭐 이 문제를 한 번도 풀지 않고 선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설명 들어도 몰라요. 이 정도 레벨이면. 그래서 모든 걸 조합하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범위가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인다면, 그죠? 얘는 지금 그래프가 아까 어떻게 나왔어? 그죠? 예, 증가로 나와, 3차 함수인데 이제 최고차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구간이지? 여기 구간일 거라고, 여기. 그지? 1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죠? 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마4가 되니까 2가 되겠네. 2. 그죠?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와. 여기 기함수입니다. 딱 봐도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문제,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가는 문제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요. 3차 함수 일부 됐죠?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그지? 예, 여기 gx 부분은 양쪽 날개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오케이? 연속 함수니까 확인해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식으로 찾아보면은 얘는, 그죠?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2의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x가 음수인 범위니까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그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 구간별로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예, 사이 범위일 때 큰 3피스로 그래프가 나와요. 여기 한 피스,
여기 한 피스 하나씩으로, 그지? 또 여기 한 피스, 뭐 이렇게 3피스로 그래프가 나온다는 사실을, 일단 이게 1단계인 것 같아. 예, 얘가 1단계입니다. 이해 갔죠? 그래프 그렸어요. 그래프 왜 그리냐고? 여러분 아까 내가 15번 문제 풀 때도 문제 안 풀고 그래프만 계속 관찰했잖아. 그래프만 관찰하는 거야 지금. 그쵸? 자, 이 상황에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기울기가 m이고, 근데 이건 역함수거든. 사실은 이 그래프는 fx 그래프가 아니라 gx 그래프고요. f 인버스 x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그래프 혹시 역함수 구할 수 있나요? 자신 없죠? 자, 여기 gx에서 문제를 다 해석을 할게요. gx 문제에서. 자, 봐. fx가 있는데, 그죠? 1,0을 지나고, 그죠? 기울기가 m인, 그죠? 직선이 y는 fx와 만나는 교점의 수, 그죠? 교점 수. 이거를 역함수로 바꿔버리면 다 xy 바꾸면 되거든요. 0,1을 지나고 기울기가 n분의 1인 y는 f 인버스 x니까 gx의 교점의 개수. 이렇게 바꾸면 좀 깔끔하지 않을까?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이 식과 우리는 그대로 살 수는 있잖아, 그지? 맞죠? 네, 이런 식으로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한다. 아, 또 gm이라고 했는데 나는 g라는 걸 미리 썼으니까 이거 바꾸자. 이거 바꿀게. 헷갈리니까. 여기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바꾸고 애매하잖아. 그냥 pm이라고 하자, 교점의 수를. 오케이? 근데 이 pm이, 교점의 개수가 두 점에서 불연속이래요. 불연속 함수가 나온대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막 뭐 이상 복잡한 게 나왔어. 이런 식의 의미 찾지 마시고요. 그죠? 0,1을 찍어 볼게요. 0,1을. 자, 이 그래프 0,1은 아마 이 정도 있을 거야. 이해 갔니? 됐죠? 여기에서 직선 기울기가 n분의 1짜리를 막 긋는 거야. 뭐 기울기 n분의 1 상수니까 어쨌든 막 긋다 보면은, 맞죠? 뭐 이렇게 긋다 보면 교점 몇 개야?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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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한 개 나오네, 그지? 근데 기울기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n분의 1이 이렇게 되면 교점 몇 개야? 한 개. 이상하지 않나요?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가버려. 여기는 좀 나온다, 그지? 갑자기 교점의 개수가 확 늘어나 버린다, 그지? 여기서 지수함수로 올라가니까 또 나올 거란 말이지. 여기 교점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나온다, 그지? 이해 갔죠? 그죠? 네, 그래서 교점에서 바뀌는 점이 있긴 하네요. 근데 그게 몇 번 있대? 그게 2번 있대, 2번.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만 가지고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불연속,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라는 얘기는요, n분의 1 값이 기울기잖아요. n분의 1 값이 이렇게 막 빙글빙글 시계 반응처럼 돌아갔을 때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을 두 개를 찾아줘야 되거든. 두 개를. 자, 찾는 거 잘 봐요. 그래프 잘 봐서요. 이제 이게 왜 어렵냐면, 이 정도까지가 됐으면 한 8, 90% 해석이 됐고 필요한 포인트만 찝어주면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진짜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좀 킬러 문제 아니었나 싶어요. 봐, 비율 좀 내가 맞춰볼게, 얘들아. 비율. 일단 첫 번째로 그래프를 좀 이쁘게 다시 그릴 겁니다. 1,2를 어필을 할게요. 1,2는 여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여기입니다. 맞죠? 3차 함수는 그 2, 3차 함수, 아까 가운데 3차 함수는 2분의 1에, 그죠? 마이너스가 됐고, x에 x제곱 빼기 5였죠? 이거였어요. 자, 갑자기 여기서 미분을 한번 해보세요. 미분해버리면 3x제곱 빼기 5가 되겠지, 그지? 자, 여기 1이잖아요. 1에서의 미분계수 좀 집어넣어 볼게요. 1에서 미분계수 그거 하면 얼마? 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기울기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기울기가 끊어지는 경계값이 1이잖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극대극수가 아니고. 이해 갔죠? 이 함수에서 여기를 자른 거잖아. 그죠? 극값이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여기 부분을 오려낸 거거든요. 기울기가 1이래, 접선의 기울기가. 근데 뭐가 포인트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돼요, 문제는. 나도 하다가 발견했는데, 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입니다. 얘는 1,2인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리면은 0,1잖아요. 2점 잖아요, 2점.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이 하나를 선을 내가 거줄게, 빨간 선을 미리. 오케이? 1,2의 접선을 빨간색으로 걷어요. 이 접선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요것도 미분해서 1 집어넣어 볼게요.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2의 x 빼기 1 되고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또 미분해서 1 나오죠. 무슨 말인 줄 알아? 얘도 기울기가 1이야. 근데 얘는 이 3차 함수는 위로 블록인데 이 지수 함수는 아래로 블록이 되니까 요철이 바뀌는 변곡점이기도 해요.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묘하죠 되게. 그럼 봤어 이제? 봐야지. 1,1은 뭐야? 이 기울기가 1짜리 접선이 그죠?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을 겪으면서 통과하는 그 아주 관통 하나의 통로가 되는 순간이죠. 그죠? 여기는 또 이제 위로 블록으로 바뀔 건데 이렇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됐죠? 요거 미리 선 하나 걷어요. 자, 그리고 판단하겠습니다. 뭘 판단하냐? 여기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를 내가 빙그리리 시계 바퀴 돌렸을 때, 그지? 그죠?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에 몇 번 나오냐 찾아봐야 되는데 몇 번 나오는데 2번 나온대. 그죠? 그 2번이 저입니다. 일단은요, n분의 1입니다. 기울기. 여러분, 기울기 n분의 1이에요. 기울기 m이 아니에요. 역함수니까 n분의 1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울기를 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갔다가 무한대가 돌리는 거잖아. 이렇게. 이게 m이잖아. 근데 그러면 n분의 1은요,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거의 0이 나오죠. 얘도 0이 나오죠. 0 주변에서 무한대가 나와요.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는 그죠? 0에선 존재하지만 n분의 1에선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0일 때의 기울기가 y축이랑 평행할 거라는 얘기야. 이 모습은. 우리 보통 기울기 할 때 정상적인 기울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올리잖아. 이렇게. 또 0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가 내려버리잖아. 이렇게. 그지? 근데 얘는 역수기 때문에 거꾸로 가요. 일반적인 기울기는 얘가 존재하지 않고 얘가 존재하잖아. 기울기 0. 그지? 근데 n분의 1은 얘가 존재하고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대로 가니까. 얘가? 따라서 n분의 1을 우리가 서치할 때는요, 그저 y축에 평행한 상황을 봐야 돼요. x축에 평행한 거는 없어요. 예, 그건 안 됩니다. y축에 평행한 것만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를 딱 걷어. 이렇게. 이게 기울기 n분의 1 가능하니까 얘도. 그지? 그럼 얘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이쪽으로 살짝 가버리면 어때? 이게 누워버리면서 교점이 원래 한 개밖에 없다가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 2개 나오죠. 그죠? 직선보다 아래로 블록, 얘가 더 빨리 내려가니까. 그지? 그 브론스 포인트 맞아요 지금. 그죠? 결국 n분의 1이 무한대, 즉 m이 0이 되는 순간은, m이 0이 되는 순간 브론스 포인트 맞습니다. 오케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한순간이에요. 그 순간.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이거를 내가 빨간 직선을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돌렸을 때, 그지? 돌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 또 있냐? 얘 또 보이죠? 어디? 그지? 접선일 때죠. 접선일 때. 어디 접선? 여기서 요렇게 접할 때, 그지? 이렇게 접할 때 맞잖아. 현재 이렇게 접해버린다면 이제 여기서 교점이 몇 개? 하나, 2개 나오는데, 그죠? 그거보다 좀 더 누워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하나 위에서 나오고 여기서 아래 나오고 3개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접할 때 이 순간도 분명히 0,1에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 있잖아. 그지? 이렇게 접하는 순간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순간도 브론스 포인트 2개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기 부분, 여기에서 그럼 여기 0,1의 초록색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 접하는 이 상황은 교점에서 바뀌지 않냐? 안 바뀌어요. 통과하면서 접하면서 통과하기 때문에 한 개였다가 여전히, 그죠? 여기 있으면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이해 갔니? 계속 한 개야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뭔가 교점의 개수가 바뀌겠구나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문제. 자, 결국 포인트는 뭐다? 결국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이거 이렇게 접하는 거. 브론스 포인트는 이거랑 이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나는 구할게요. 일단 요거는 구했어. 이거는 아까 기울기가 무한대니까 m이 0이 되는 상황일 거야. 그지? 오케이? 됐고요. 그럼 여기도 한번 구해볼게. 이 기울기를 나는 k라고 할게. 참고로 k는 n분의 1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m값 구할게. 자, 뭐 접선 구하는 건 편하잖아. 우리 여기 부분은 지금 어떤 함수였는지 아까 찾기도 했잖아. 여기 부분은 아까 어떤 함수였죠, 얘들아? 여기 부분은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바로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이죠. 네, 이거였거든. 얘랑 0,1에서 그건 접선이거든. 접선의 기울기가 k, 그죠? 그럼 접점을 놔야죠.
접선과는 전문가잖아 우리. 이제 계산이죠. 이런 계산은 무섭지 않다. 그럼 기울기는 미분하면 되잖아요.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제곱이 되겠다. 맞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되고 x 빼기 t 빼기 2의 마이너스 t 빼기 1 빼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0,1에서 걷으니까 0,1 집어넣을게요. 1은 그지? 0 집어넣으면 사라지겠고, 그죠?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t 빼기 1 좀 묶이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된다. 그지? 맞죠? 그럼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죠? 맞죠? 요거 안 풀리죠? 네, 안 풀려요. 그죠? 풀 수 없는 방정식. 시간 못 구해요, 이거. 그죠? 어쨌든 간에 이거를, 얘가 포인트, 여기서 또 막혀서 한동안 또 멈췄는데, 저도 이걸 만족하는 t값을 그냥 s라고 하자. t값을 s. 그지? 어쨌든 t값이 얼마 있겠지. 얼마 있을 겁니다. 그지? 됐어. 자, 문제 좀 읽어볼게. 이제 됐죠? 그럼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교점의 개수 2개 찾았고요. 브론즈 포인트 2개 찾았습니다. 하나는 0이고요. 그죠? 하나는 얼마 있겠죠. 예, 그게 이제 그 기울기가 이제 얼마 있을 겁니다. 여튼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기울기가 누가 큰지를 좀 봐줄게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기울기는 사실은 0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이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 초록색 기울기 잘 봐야 돼.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는요, 이게 역함수로 좀 푼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x축인 거잖아요. 그죠? 얘가 y축인 거잖아요. 이쪽이 x축 플러스 방향이고, 그지? 이쪽은 y축 플러스 방향이잖아. 그럼 이 직선이, 이 초록색 직선이 뻗어나가는 방향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지? x가 커질 때 y도 커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기울기 양수네요. 이거 기울기 양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직선 접선의 기울기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작은 기울기고 얘가 큰 기울기니까, 그죠? 얘가 b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 k는 얘 표현을 빌리면 b분의 1일 겁니다. 오케이? a는 0일 거고요. 됐죠? a는 0일 거고, 그죠? 그리고 저기 뭐 접선의 기울기는 b분의 1이 나옵니다. 이걸 잘 봐줘야 되고요. 그러면 GA는 뭐야? GA는 0일 때잖아. 이거잖아, 이거. 그죠? 교점에서 몇 개야?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 그지? 맞죠? 그리고 A보다 크다. 기울기가 A보다 크다.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0보다 살짝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가는 게 기울기 양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살짝 올라가면은, 그죠?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좀 커지는 모습. 0,1이 여기였잖아요. 여기인데 기울기가 살짝 커지면 이렇게 됐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아주 살짝. 그지? 이렇게 되니까 하나 생기겠죠? 하나.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둘. 3개 나오겠다. 3개. 그지? 이렇게 이해갔어요? 헷갈리나? 너무 그래프 난잡한가요? 그래프 이거였잖아. 아이고. 이렇게 되면서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지?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죠? 여기에서 기울기 0일 때 교점 1개였는데, 그지? 얘보다 살짝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려버리면 이렇게 되는 모습이잖아. 그지? 그러면 하나 나오고 2개, 3개 나오겠지. 이 얘기한 겁니다. 살짝 우극한일 때 교점이 3개 나옵니다. 우극한 맞죠? 네, 3개 맞죠? 그럼 이쪽은 끝. 1 곱하기 3이니까 3이 되겠고요. 이번엔 B일 때 상황을 분석할게. 자, B일 때는요, 그죠? B일 때는 지금 아까 어떤 상황이었어? 여기 접할 때였죠? 이 상황. 그지? 그럼 교점이 하나, 2개 나오죠. 2개. 그지? 딱 2개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2개. 하나, 둘. 여기. 그지? 여기 안 지나니까. 그럼 요거는 2가 되겠고, 그지?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됐죠? 이제 B분의 L은 B의 제곱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제 B가 뭔지 찾아줘야 되거든요. 아까 이 방정식 접선의 기울기 풀려고 했는데, 그지? 이제 못 구했잖아. 그죠? 접선 만족하는 그 t값을 못 찾았잖아. 그 이 t값을요, s라고 한번 해볼게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죠? 그럼 S는 뭐만 좋게? S는 2의 마이너스 S 빼기 1 곱하기 T 플러스 1이 얼마 되는 거야? 예, 마이너스 2가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할 거고요. 그죠? 또 그때의 기울기,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그죠? 그럼 2의 마이너스 S 빼기 1이 얼마가 되는 거야? 예, B분의 1이에요, 그게.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어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럼 2의, 여기서 봐봐, 예식에서 2의 S 플러스 1은 B겠네? 역수가 되니까. 맞죠? 그러면 S 플러스 1은 ln B겠네? 그죠? 넘어가면, 그지?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B분의 ln B거든요? 그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B분의 ln B를 좀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식을 이용하면. 봐봐. S 플러스 1은 ln B예요. 얘는 B분의 1이고, B분의 1 곱하기, 이거 S 플러스 1은 ln B라고. 뭐야, 이거네, 이거. 그지? 이게 마이너스 2네. 그럼 B분의 ln B가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 나오겠네, 그지? 그럼 요게 4가 되겠다, 그지? 와, 11 되겠다. 16번에 11입니다, 답이. 오케이? 자, 이 문제 대단히 어렵죠? 뭐 내신 수준의 문제는 아니야. 이걸 뭐 내신으로 숫자 배열까지 내신 내라고 풀지 말아야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역함수도 나오고 함수도 그리고,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위로 부르고 아래로 부르고 통과하는, 그지? 변곡에서의 접선, 이런 성질도 있고, 마지막 순간에 역함수에 대한 미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 접선 문제에서, 그지? 참 이건 푼 사람의 천재가 아니고 만든 사람의 천재 같아요. 이런 상황을 정확히 만들어서 숫자까지 나오는 상황을 예단할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자 9차 갈게요. 13번. 자, 요거는 뭐 너무 흔한 얘기라서 앞에 풀었던 문제보다 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X제곱 나누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해갔어요? 그러면 뭐가 돼? 이게 되지. 여러분 이거 뭐 미분하면 이게 나오는 줄 아세요? X분의 fx 미분하면 나오잖아. 자, 여기서 이 식은 X분의 fx를 미분한 식이잖아. 그럼 양면 적분하면 X분의 fx는, 그죠? 인테그랄 루트 3x 제곱 플러스 1분의 x dx고요. 치환 적분할게요. 루트 3x 제곱 플러스 1을 내가 t라고 치환하면 제곱하면, 그죠? 3x 제곱 플러스 1이 t 제곱이고요. 미분하면 6x dx는 2t dt죠. 그럼 6으로 나눠주면 x dx는 3분의 1 t dt가 되죠. 그럼 이 식은 인테그랄, 잘 봐. 분모는 t분의, 그지? 이거 t고요. x dx가 어떻게 바뀐다고? x dx가 3분의 1 t dt, 3분의 1 t dt로 바뀌지. 그죠? 깔끔하네요. 그럼 3분의 1 dt네. 적분하면 3분의 1 t 더하기 c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 3분의 1의 루트 t 대신에 3x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c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적분사 c를 구하기 위해서 1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1이 나올 테고 3분의 2가 되겠네. 더하기 c네. 따라서 c는 3분의 1 나오네. 그죠? c 이쁘게 나오네요. 그죠? 됐죠? 따라서 fx는 얼마가 된다? 여기다가 3분의 1을 집어넣고 x를 곱해주면 되겠죠. 3분의 1 묶어주고 x에 루트 3x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되겠다.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x 곱했으니까. 그지? 자, fx 나왔어요. 이제 뭐하래? 인테그랄 1에서 4까지, 그지? fx dx 3분의 1x 루트 3x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1 뭐 dx, 이게 적분하는 얘기잖아. 그지? 또 적분하지 뭐. 또 치환 적분이지 뭐. 또 치환해야지 이거. 그지? 그럼 또 똑같아요. 3x 제곱 플러스 1의 루트를 t로 치환해버리면 제곱하면 이거 t 제곱이 될 테고. 그지? 대충 똑같죠? 패턴이. 또 미분한 다음에 지겹다 지겨워. 그지? 미분하면 6x dx는 2t dt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나오네. 그지? 6으로 나눠주면 x dx는 3분의 1 t dt가 되죠. 그죠? 그럼 이 식은 인테그랄
자, x가 1이에요. x에 1 집어넣으면 t제곱이 4야. 근데 t는 양수일 테니까, 양의 실수전차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죠? t는 2가 될 거고요. 그죠? t제곱이 4니까. 또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요 48, 49네. 7이 되겠다. 그지? 그럼 2부터 7까지가 될 테고, 맞죠? 그리고 xdx는 3분의 1 t dt가 되죠. 이거 사라지고 3분의 1 있으니까 9분의 1 나오고, 그지? 이거 t 플러스 1이죠. 그러면 9분의 1 뽑아내고 인테그랄 2에서 7까지 t제곱 더하기 t dt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럼 9분의 1 되고 3분의 1 t 3제곱 플러스 2분의 1 t제곱 되고 약속죠? 아, 잠깐만. 3분의 1에 343 빼기 8 뭐하시? 2분의 1에 49 빼기 4 쓸 수 없네요. 맞나? 계산해보면 335 3분의 플러스 2분의 45 이렇게 계산. 통분하면 6분의 670 더하기 135 738인가요? 800인데 800 거의 9분이네. 잠깐만 이거 묻히면 약분이 안 되는데. 안 되네. 그냥 할게. 그냥 할게. 우리 짝을 해보고 쭉 859 잠깐만. 아니 안 되네. 해보고 싶네. 네. 2023년 수축은 누가 만든 걸까요? 아니 뭐 약분 좀 주지. 뭐 굳이 이거 3 왜 했을까? 뭐 사명감을 가지고 했나? 좀 이상하네. 이 3 때문에 아주 문제 망가져 버리는데 개수가. 여튼 네 저도 계속 야 올게 풀어놓고서도 이렇게 계산 때문에 막 나 지금 멈춰놓고 한 5분 쳐다봤거든. 네 넘어갈게요. 14번 볼게요. 쉬워 보이죠? 치환적분 그죠? t제곱을 세타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2t dt는 1 곱하기 d세타가 되겠죠. 인테그랄 t에다가 0 집어넣으면 세타가 0일 테고요. t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x제곱이 되겠다. 그죠? 그죠? t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x제곱이 되죠. 세타는. 그리고 얘는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리고 t dt는 2분의 1 d세타가 되죠. 그럼 적분해버리면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되죠. 마이너스. 그럼 뭐 마이너스 2번 뽑아놓고 코사인 x제곱 마이너스 1 되겠다. 코사인 0이 1이니까. 그죠? 뭐 이게 fx인데? 나 낚인 것 같은데. 나 낚였다 야. 이거 지금 최대값 야 나 함정에 빠졌다. 문제 너무 안 풀었다 야. 그냥 미분해야죠. f'(x) 그지? 그러니까 나는 적분했는데요. 여기서 그냥 그죠? 적분 미분할게요. 그냥 필요하긴 할 겁니다. 이 식이 아마도. 네, 적분을 했고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냥 최대값 갖는 거잖아요. a에서 그럼 미분해서 0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x 사인 x 제곱이 되겠지. 미분해버리면 얘가 0 때려버리면 그죠? x는 0 또는 사인 x 제곱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거 사인 x의 전체 제곱이 아니라 사인 x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x 제곱이 뭐가 돼야 돼? n파이 꼴 0 파이 2파이 3파이 그지? 양수니까요. 근데 0은 이미 있고요. x는 루트 파이가 되겠다. 그지? 루트 2파이가 되겠다. 그지? 루트 3파이가 되겠다. 그 0이 두 번 겹쳤죠? 예, 그죠? 아마도 얘는 0이 두 번 겹칠 크기가 많을 겁니다. x는 루트 파이일 거예요. 그죠? 부호가 두 번 변해버리면은 안 변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f는 파이예요. x는 a에서 최대값 b라고 했잖아. 그럼 x는 루트 파이일 거고요. 최대값은 b는 그죠? f 루트 파이일 거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서 구했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고 얘들아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 되겠다. 그지? 1 이거는 낚였어요. 루트 파이입니다.